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일단 그러면 아나키인더 아르라 그거부터 거기서 뭐 이거 해볼게요. BCC 대 엘리트부터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이 얘기에 대한 주제를 저는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들어볼까요? 왜냐면은 마이클 황이 보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얘기와 비스트의 얘기가 부딪힐 게 분명하거든. 제가 봤을 때는 난장판이야. 난장판인 건 좋은데 그러니까 스탬피드 매치답게 난장판이 나는 게 맞죠. 하드코어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난장판이 나는 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딱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구난방 난장판이 돼도 어느 한 곳에 딱 임팩트가 집중이 되면은 딱 그게 정리되고 거기에 시선이 딱 몰려서 아, 이 경기가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그런 딱 큰 요소를 딱 한 번 찍고 그러면서 이제 쓱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 떡더비는 그런 흐름을 딱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번 경기는 모르겠어. 이게 다른 경기들 그 전의 경기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화면이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여기 비쳤다 뭐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나마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 코노스케가 BCC에 가입하면서 뭐 엘리트 멤버를 딱 후려치면서 그대로 게임 끝. 이게 그 무슨 동양인 DDT 전 챔피언이었던 예. 그러고 끝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스탬피드 매치의 경우에는 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끝이라고? 뭐한 짓거리인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확실히 제가 봐도 약간 그 부분에 약간 동의하는 게 예전에 스탬피드 매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태까지 AW 역대 스패치 뭐 엘리트 대 뭐 이너서 JAS 이너서클 때부터 쭉 한번 봅시다. 그때는 재밌게도 장외전의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 그리고 장애전의 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한데 어울려서 싸웠잖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뭐 갑자기 흩어져가지고 그러고 이따가 싸웠지. 막판에 링에 딱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그래서 변주를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확실히 스탬피드 매치가 왜 재밌냐라고 말한다면 AW 스탬피드 매치가 장외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군단 한 팩션과 한 팩션이 장외전에서 충돌하고,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 스팟 장면 있어요. 예를 뭐 식당에서 난투가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당구장 뭐 이게 휴게실에서 갑자기 뭐 당구채 들고 싸운다든가 이런 하드코어 몇 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주차장에 한번 모여서 한 번 더 이게 말 그대로 LOL로 치면은 초반 인베이드 싸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군소 싸움, 그 다음에 이제 한타 싸움, 그리고 또 다시 군소 싸움 했다가 마지막 이제 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와장창 끝. 이게 맞는데 맞아요. 이번에 스탬피드는 티모바일 아레나의 특성 때문인지 티모바일 아레나에 애초에 그런 장애 시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인지 몰라도 뭐 그 저희 들어오는 그 입구 그쪽 그 양 라인에서 싸우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어디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벨트 쥐어주고 그냥 알아서 그냥 뭐 뒹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면 티모바일 아레나가 NFL 경기장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솔직히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좀 약간 구조가 좀 심심해요. 거기는 NFL 경기장이라서. 아니 NFL 경기장 치고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끼지만 그 거기가 이제 샤이드 칸하고 토니 칸이 약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TII 뱅크필드 있잖아요. 지네들 잭슨빌. 거기가 그래도 좀 재밌는 요소가 많은 건 맞아요. 거기가 좀 약간 휴게실도 좀 많고 막 역시 돈 많은 사람답게 되게 휴게실 시설도 많고 막 음식점도 많고, 그 아예 수족관도 하나 있잖아요. 그 중간 저번에 한번 그때 떨궜던 수족관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온천시 사우나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장외전하면서 볼거리 많은데 티모바일 아레나는 좀 그런 특성인지 몰라도 장외전이 관중석, 라커룸, 뭐 고릴라 포지션 지역 좀 그렇게 좀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가 좀 있었던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만 보더라도 맨 처음에 스탬피드 매치가 열렸을 때는 엘리트 대 JS? 볼 거 많았거든. 막 갑자기 누가 한 명 기중기 이거 물건 들어 세미 개발 쳐버리는 거. 그걸로 확 갑자기 엑셀을 확 밟아버려가지고 누구 한 명 빡 쳐버린다든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대 다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링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예 맨 처음에 싸우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그 밀식 축구장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저기서 그건 관중석에서 끝났죠. 세미 게바르 메타디 거기서는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바깥에서 오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링 주변에서 이 경기가 끝나버렸거든요. 네. 두 번째 때 데일리스 플레이스 때 JAS가 이겼을 때 아나키 스탬피드 매치가 이제 딱 링으로 들어와서 끝났죠. 예. 데일리스 플레이스 안으로 들어와서 끝났죠.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아예 그냥 바깥에서 산개 방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줬으면 딱 좋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링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링에서 바깥으로 그냥 아예 나가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뭘 봐야 될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 다시 링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무리한 스팟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에어브로우로 친다든지 뭐 서로 쓰레기통을 하다가 갑자기 클라우디오가 그 윈터 솔저 때려야지 그 쓰레기통 링을 탁 잡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리한 스팟들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드코어라든가 앞정 이렇게 막 매겨서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하다 싶은 스팟이 거기서 좀 그러니까 집중이 분산이 안 돼. 결국 마지막에 결국 몰빵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좀 애매하게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깜짝 놀래키는 포인트가 기껏 해봤자 진짜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기껏 해봤자 타케시타 코노스케밖에 안 되는 건가? 물론 이제 타케시타 코노스케는 그 전에 램페이지 때 떡밥을 던졌던 게 이제 그때 예전에 그 누구죠? 갑자기 누구지? 그 우미노 쇼타? 아니 쇼타 말고 도켈리스가 이제 지난번에 캐니를 공격했을 때 맞아. 그때 솔직히 코너스케가 나오지 않았던 거를 이후에 램페이지에서 이제 브랜든 커틀러랑 나카자와가 따지죠. 너 왜 그때 안 나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코너스케가 미안해 나 이제 얘네랑 우리 엘리트랑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언지를 주면서 라커로 빠져나간 장면이 램페이지 그 중간 세그먼트에 나와요. 그래서 턴인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BCC로 턴인할 건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차라리 블리클럽 골드라든가 주스 로빈슨과 제이 화이트 아니면 딴 악역 JAS라든가 그런 데서 나타나서 턴이할 줄 알았는데 그게 BCC였다 라고 해서 뭐지? 라는 약간 들면서도 그러니까 턴일 떡밥을 해결한 건 좋아요. 그러니까 램페이지까지 본 사람들은 코너스케가 배신을 할 건 알고 있었어. 근데 BCC네? 뭐지? 라는 약간 느낌이 들면서도 그래도 그 부분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캐니를 공격하면서 끝나긴 끝났구나. 왜냐면 그때 나카자랑 커트라가 또 엘리트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코노스케가 나와가지고 BCC에 가입하면서 뭐 케니 오메가를 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번 스탬피드 매치는 조금 예전에 옛날 스탬피드에 비하면 정신없는 거 맞았다.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약간 어디에 집중을 둬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지 않은 것도 약간은 아쉬웠다. 그냥 아예 예전처럼 산개 방식을 하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다는 거. 네. 그런 거. 뭐 또 마이크랑 또 하나 뭐 있었던 거 또 있어요? 아니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면 아까 좀 이어서 저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노스케가 일단은 BCC로 가입하면 저는 생긴 의문점이 이거예요. 각본공학적으로 이제 포비든 도어가 3주 남았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서 전 든 게 에이 설마 그러니까 제작진이 분명 코노스케의 터널 떡밥은 램페이지나 다이너마이트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배신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악역 스테이블로 갈 거지 BCC로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BCC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경기 전에 생각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돈 캘리스가 이미 들어오면서부터 애초에 이 스탬피드 매치 자체는 반쯤 잘못됐어요. 원래 각본상으로나 잘못되다가 해? 4대4잖아요. 원래는 행맨이 껴서 4명이고 원래 4명이 껴서 4대4로 해야 되는 게 스탬피드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기 중간에 돈 캘리스가 들어오면서 4대5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수적으로 머릿수가 일단 성립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뭐 핸디캡 매치나 뭐 그런 거였겠지. 근데 애초에 그 당시 전주 다이너마이트에서는 BCC의 4명하고 우리 엘리트 4명이 붙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돈 캘리스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로서 뛴 거보다는 매니저, BCC의 매니저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기를 공급하는 건 서포트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논외로 치면은 4대 4가 맞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전개를 봅시다. 먼저 그렇게 되면은 코노스케가 BCC를 가입했으니까 일단 BCC의 멤버는 5명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NJPW 스트롱의 페이퍼브라든가 이후 스트롱 방송을 통해서 우미노 쇼타가 BCC로 갈 수 있다는 떡밥 자체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BCC는 개건 멤버 1명과 정식 멤버 5명을 통해서 6명입니다. 오케이. 매니저인 돈캐리스를 포함하면 정규 인원이 7명이에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대로 포비든 도어 등을 간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엘리트랑 충돌한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이후에 엘리트랑 또 만약에 또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각본 종결이 아니라고 치면은 애초에 엘리트가 너무 불리한 입장이 시작해요. 나카자 매니저 1명이고 커틀러는 엄밀하면 거의 잡어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이 도움이 안 되고 핵맨이 들어와 있다도 4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면은 머리수 싸움에서 애초에 불리하지. 아니, 모든 아니, 싸움은 아니 왜 머리수 싸움에서 불리한 게 뭐가 문제인데?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우미노 쇼타라든지 이 오늘 가입한 타케시타 코노스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이제 타케시타의 경우에는 DDT에서 뛸 수도 있지만 뭐 미국에 와 있으면은 AW에 참전하면서 이제 이 BCC 멤버로 경기를 몇 경기 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머릿수가 일단 5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마이크로 황한테 익숙한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세자로부터 시작해서 브라이언 그리고 휠러 유타라고 하는 친구랑 목슬리? 존 목슬리 그 딘 앰브로스 그리고 매니저인 돈 켈리스 이렇게 해서 일단 머리만 5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DDT 코노스케 그리고 신일본의 그 우미노 쇼타까지 와버리면은 머릿수 5에다가 둘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BCC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무적의 클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게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JAS보다 머릿수가 1명이 적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전략 아닌 거지. 문제는 그럼 이제 엘리트가 이제 쪽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지금. 그럼 이제. 하겠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포비든 도어에 계속의 의미가 붙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코노스케가 턴을 했는데 딴 데로 갔다면 이런 떡밥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미 저는 제작진의 의도가 보였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케니 오메가가 신일본에서 태그팀을 하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 즉 골든 러버즈의 태그팀 멤버였던 이부시 코타가 지금 신일본에서 나와서 본인은 FA 상태예요. AW에 와가지고 엘리트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소리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뉴스에서 토니칸과 몇몇 AW 인원들이 이부시 코타와 접촉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번 GCW 때 복귀 전에 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포비든 도어는 3주 뒤입니다. 그리고 코노스케가 다른 팀으로 악역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 현재 케니와 대립 중인 BCC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가 될까요? 뭔데요? 이부시 코타가 진짜로 AW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데뷔 무대는 포비든 도어가 될 도어가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얘기를 자, 했지만 봐봐요. 봐봐. 자,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내 톤에 따라서 저 새끼는 이해를 안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일 수 있어요. 저는 이해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원래 아니, 봐봐. 자, 아니, 잠깐만. 코노스케가 온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BCC가 뭐 수적으로 우세한 건 알겠어. 그러면 엘리트가 뭐 전략을 짜겠지라고 나는 그 다음은 뭐 엘리트가 뭐라도 뭐 하겠지. 그럼 그게 이부시 코타라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왜? 먼저 첫 번째, 현재 지금 브랜드 커틀러는 잡어기 때문에 아무런 전력이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가 만약에 또 이렇게 뭐 블러드앤 거츠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해도 머릿수가 4명밖에 안 됩니다. 5대5로 해야 한다고 지금 그 블러드앤 거츠까지 가면. 자, 근데 꼭 그렇게 4대 맞춰야 4일 돼요? 4대 4일 때랑 그치 뭐 태그팀 매치는 뭐 그렇게 맞춰야 4대 5일 때랑
아니 그치. 그러니까 이 시쳇말로 사람의 쪽수 차이에는 알지. 모든 싸움에서 사람의 쪽수 차이는 큰 변화를 불러와요. 알지 아는데 이게 우리 그 NXT에서 NXT에서 워게임즈. 워게임즈 할 때도 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워게임즈 매치를 보면은 그 치안파 팀 대 누구였지? 가르가노 팀? 아니야. 언디스퓨티드 에라 언디에라 맞아. 했을 때 치안파 팀에서 네 번째 멤버가 안 나오니까 언디에라 애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니네 쪽수 3명밖에 안 되지? 우리 4명이 다 씨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마지막에 갑자기 KO 음악 나오고서 얘네 표정 바뀌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4대 4인 상황이구나. 4대 5인 상황에서 갑자기 한 명으로 우리한테 가장 우군이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오락실에서도 그 해바라기 자료 화면이 나오긴 했지만 네. 얘네들 보면은 그 오태식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걔 누구야? 정식? 누구야? 하여튼 했을 때 네. 막 김래원이 울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은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심리로 봤을 때 김래원이 오는 줄 몰랐는데 김래원이 왔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지만 잠깐 스포를 하면 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경기의 결론은 이부시 코타가 엘리트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네. 포비든 노어 때 우리 어제 얘기했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그 행복회로 돌린 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포비든 노어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안 올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스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부시 코타가 포비든 도어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반 혹은 60%가 될 가능성은 있다.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골든 러버즈의 재결성을 의미하며 BCC와 엘리트의 힘의 균형이 다시 조정되는 꼴이 됩니다. 일단 오케이. 그래도 결정적으로 또 하나 떡밥은 지금 케니가 IWGP US를 포비든 도어에서 방어해야 됩니다. 제발 그 부탁인데 떡밥 좀 그만 던졌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고. 3주 뒤에 포비든 도어에서 바로 IWGP US 방어전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IWGP US가 앞에 오스프레이 대 아처의 넘버원 컨텐터 이후에 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BCC가 난입을 안 할 가능성이 0%라는 거야. 만약에 각본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음 컨텐더 상대는 최소한 클라우디오 아니면 브라이언? 목스린 이미 졌기 때문에 목스린은 일단 좀 나중이고, 그렇게 둘 중에 한 명이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 사이에 방해하는 누군가를 제지하러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고. 여기 일단은 그렇다면 꽉 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네.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분명 한 건 엘리트와 BCC의 매치였는데 결론이 이부시 코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블러드 앤 거츠까지 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4대 5에서 쪽수 싸움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한 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5대 5인 상황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얘기해봐요. 얘기를 더 끌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임팩트가 없다. 너무 없는데? 아니지. 왜냐면 그 임팩트는 포비든 도어에서 터질 거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부시 포비든- 코타라는 사람이 포비든 도어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포비든 도어의 임팩트가 커지는 거지. 당장 내 오늘 펼쳐졌던 더블 나띵에서의 임팩트는 하나도 없는 거지. 왜냐면은 그 임팩트는 그 전 경기에서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포퓰러 매치에서. 사기등 매치?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없냐면 더블 오 나띵까지인 거야.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뒤에 매치가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 게 맞아요. 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더블 오 나띵의 스토리야. 더블 오 나띵의 편성된 매치는 맞지만 사실상 이게 사실상 거의 포비든 도어랑 다름이 없었거든. 구성에서 보면은. 오케이. 일단은